모시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최대 화두인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안 가냐. 지금 네. 사상 최고가에 우리는 지금 3,000선에 또 1,000선까지 깨고 내려갔잖아요. 네. 이런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우리도 뭐 커플링 돼서 올라가기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조금 상실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미국 좋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미국은 올라갔는데 우리는 안 올라갔고 네. 또 밤중에 또 미국 시장 보니까 이거 미국은 또 밑으로 빠지는 척하다 선물 빠지다가 올렸어요. 변동폭이 2%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미국 주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그중에 원인 하나로 찾았던 거가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의 소리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 주체인 미국 시장이 강한 거는 디커플링은 주가의 변동, 종합주가지수의 변동폭이나 경기 변동 사이클에서 많이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한국은 원자재를 사다가 물건을 제조해서 팔아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는 거고, 제가 오늘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서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헝다그룹이죠. 항대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들 혹은 그 크레딧이 좋지 않은, 신용도가 좋지 않은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한국도 굳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데이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한국 수출 데이터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한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 실업, 이번 주에 경제 지표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 PER, PSR, 뭐 케이프부터 시작해갖고 다 인플레 반영하고 해도 높은데 최고치긴 한데 그거 너무 올드하다 지표가. 그러니까 식상하고 올드하니까 그건 버리자. 주식시장의 수익성 지표, 뭐 리얼 일드라는 거죠.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인플레 고려했을 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지만 사상 최악이긴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냥 주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유동성,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하는 사이클, 금리 인상은 앞으로 1년 남은 거고 테이퍼링 속도도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을 붕괴시킬 만한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인플레이션,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PPI, CPI 이런 것들 보더니 거기서 코어로 들어가면서 식료품이나 유가 빼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인플레이가 높게 나오니까 우리는 원래 PCE를 본다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도 높게 나왔는데 물류 해소되면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1, 2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비록 주가는 비싸기는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고 금리 인상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기업 실적 발표 3분기에 나오는 게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하나 깨지면 주식시장은 흔들흔들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약세로 보는 사람들이 유리한 시장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냐라고 보았을 때 그것 또한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하는 쪽에서 혹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윗방향으로 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왔던 멜트업이 2차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S&P 지수하고 기대 실적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장이 굉장히 좋은 장들은 기대 실적 증가하는 것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S&P 기업이죠.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 쭉 몇 년 동안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2012년부터 해서 쭉 올라가다가 닿았었죠. 그러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이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상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주식 투자의 승부처가 되는 거고, 주식을 오늘 지금 사야 돼?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야? 갭이 더 벌어질 거야? 아니면 더
더 축소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베팅하는 거고 주가 지수가 좀 조정을 주면서 갭을 축소시킬 거다. 그러면 조금 줄여놓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P 500 상승 구성 종목의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여기 이 차트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보시면 역대급이죠. 올해도 1조 달러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서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EPS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자사주 매입을 해서 EPS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좋아지더라도 시장 유동 물량을 줄여버리니까 EPS가 여기 보시면 하늘색, 연한 하늘색으로 보는 거가 폭이 쫙 늘어났죠. 네.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배당금이니까 배당 조각권은 뭐 큰 영향 없고 이 부분은 보시면 진한 녹색은 멀티플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멀티플 배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주가는 조정을 보였다는 건데 그걸 뚫고 한번 올라가고 나서는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이 깨지든 자사주 매입이 끝나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 뭉개지든가 기업 실적은 그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변수로 작용하는 게 뭘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배당 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다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2% 내라, 세금 내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빚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돈을 1억 벌면 이름을 가지고 1억을 끄고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오히려 빚은 1억에서 2억으로 늘린 다음에 돈 번 건 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주식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성과급이 높아지는 거죠. 주주들하고 경영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이 주가 띄우면 너 성과급 줄게라고 하면서 스탁옵션 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사주 소각해버리고 자사주 매입해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땡큐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 많이 하고 고용을 많이 확장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너 좋은 일만 시키고 너만 부자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민주당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글로벌 주요국 2년물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러시아, 그다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죠. 이런 데 팍팍 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자재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자원 부국들이죠. 걔들은 지금 숨도 쉴 새 없이 금리를 땡기고 있는 단기 국채 금리로 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게 독일하고 영국, 그다음에 한국 같은 그런 쪽에서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갖다가 쓰면서 거기서 PPI 물가가 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원자재와 공업용품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받아다 쓰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부분들이 물가가 또 급등하는 같이, 현상을 네.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유입의 규모를 보시면 이거 엄청나죠. 이게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달러, 52주 이동평균으로 계속 신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보셨던 채권 금리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더 믿을 건 주식밖에 없다. 빵만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더 지를 것인지 아니면 슬슬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발표되는 ISM이죠. 그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쪽에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ISM 제조업 지수를 끌고 가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따라서 이 회색 지표들이 따라다니는 이 회색 지표가 ISM 제조업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고물가가 되든 뭐 재고가 되든 어떤 리딩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 관련된 부분이든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데 여기서 지금 소비자 심리하고 소비자 기대 심리라고 하는 하늘색으로 연하게 보이는 부분 지금 10년물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국채 차이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부분, 갭이 축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왼쪽입니다. 여기 파란색은 왼쪽을 보셔야 되고 하늘색은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하고 기대 심리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플러스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현재는 돈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소비를 줄일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건 뭐냐면 일드 커브가 평평해진다라는 거고 증시에서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서 FOMC에서 트랜지터리라고 생각했는데 인플레가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발언들이 나온다거나 이번 주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스테디하게 나온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국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지표가 지금 위쪽을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용기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한국은 금리를 먼저 땡기면서 시장은 한 차례 더 레벨 다운 된 상태에서 균형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뉴욕 증시는 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시장은 지금 자금이 좀 메말라 있잖아요. 네. 정말 주체적인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매도보다는 매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네.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부진한 것도 선 반영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추가 하락을 더 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걸까요? 네, 뭐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분석 혹은 뭐 밸류에이션 분석 이런 것들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시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밸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윗방향이다 하고 그냥 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시장을 볼 때 우리가 1월, 2월 달에 반도체주 슈팅 나올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뭐 새로운 거다 4,600선 간다부터 시작해서 차트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고 돈 끌어다가 마이너스 통장 잡아갖고 신용으로 지르면서 아 그래도 이번에는 뭐 가치 투자하자라고 하면서 대형주로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주식들이 가장 나중에 빠지고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올라가듯이 전체 시장으로 보았을 때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시장이고 주변 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탄탄히 버티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국가들의 금리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가 만만치가 않고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원자재 국가, 제조업 국가에서 금리를 땡기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유동성, 그런 국가들의 유동성은 자꾸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죠. 수출 데이터 좋고 기업 실적 좋고 그런데 주가는 왜 빠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것들은 금융위장 바뀌면서 정책 변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실적 잘 나오는데 대출 규제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고 유동성이 말라버리니까 주식시장에 돈 빼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식시장은 조금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상황들은 14% 정도, 15% 정도에서 반등을 했고 이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황소가 지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음봉을 맞으면서 다행인 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장이 버텨주고 지지선을 이 전 저점을 지지한다면 모를까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 줄이고 보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언제 커플링이 돼서 올라가요?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쫓아갈지 말지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네, 건데 사실 그럴 우리 또 것 같습니다.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또 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안에서의 차별화 가는 종목들만 가고 지난주에도 역시 강했던 미디어 컨텐츠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도 그럴까요? 네, 미디어 컨텐츠 뭐 게임 미디어 컨텐츠 메타버스 이게 시장인 거죠. 주도했죠. 그러니까 주도했는데 그게 뭐냐 단기간에 결과 알기 어렵고 멀티플 많이 받아도 꿈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았을 때 지금 게임주들은 10년 만에 한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그 구도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연간 대비 수익률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련된 주가 대표적인 거죠. 그 주식들이 앞으로 25년까지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부러질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못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은 매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 양도소득세 내기 싫으니까 미리 좀 치고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조금 부러질 만한 이벤트들이죠. 그러니까 FOMC에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옷이 어떤가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투사 복장을 하고 나올지 황소를 잡기 위해서 투사를 하고 나올지 아니면 사료통을 들고 사육사의 입장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역사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전쟁을 크게 했죠. 그런데 영국의 스파이들이 가서 정보당국이 독일의 작전 계획도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전투 시행 세부 규칙까지 다 갖고 왔는데 영국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영국 함대가 해협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은 아직도 강건하다. 평화가 베르사유 조약이죠. 평화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전쟁 안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총성이 들리고 대포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직도 평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윈스턴 처칠이 해군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 장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내각제니까 윈스턴 처칠이 들어오면서 독일하고 전쟁을 시작해서 영국이 독일하고 싸우면서 2차 대전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현실 부정인지 그리고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벌어야지 이거 부동산 값도 오르고 주식 값도 오르는데 나만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르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동안 한국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에서 일정 테마나 일정 업종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식적인 부분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서 유동성이 한 번 더 쥐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반등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누그러지는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해서 매수하자라고 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도세가 충분히 지쳐갈 때 충분히 이거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아무리 내다 던져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충분히 내가 사도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드라마 미디어 컨텐츠는 모멘텀이 있고 메타버스는 빠지면 또 살려고 하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건 좋은데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밑으로 빠질 때 이런 것들은 보시고요. 철강 관련된 거는 제가 좋게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부동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스는 잘 안 나오는데 걔들은 문제가 생겨야 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들 잘 나오는데 주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조금 포인트가 되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 관련된 거 주말에 뉴스 나온 것 중에서 서울시의 공공개발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주가가 빠질 때 받아놓으면 V자 반등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질 때는 건설 기자재 이쪽도 한번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형주 안에서도 좀 낙폭과대했던 순환매가 좀 돌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건설주들은 뉴스도 있었고 이런 자리도 한번 볼만하겠다라는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핵심 포인트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좀 꼽아주셨어요? 네, 어쨌든 살 거는 뭐 뉴 제이 콘텐트리 이런 것들 사야 될 것 여전합니까? 같다. 예, 그건 뭐 뉴는 일단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저 디즈니 관련된 거가 아직 안 네. 나왔고 제이 콘텐트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옥이라는 컨텐츠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가지고 뭐 종교적인 이슈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내용을 보면 별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드라마 업종 자체에서 M&A를 통해서 많은 자회사를 스튜디오를 거느리고 업종 자체가 턴에서 윗방향으로 틀 때는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삼목 에스폼이라고 하는 기업 얘가 저 예전에 한번 여기 저기 진짜전략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겁니다. 근데 100% 정도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옆으로 기다가 이제 또 올라갑니다. 제가 출근할 때 보는 것들은
한강변으로 쭉 솟아있는 타워 크레인 개수들 세고 이렇게 세면서 옵니다. 그거 올라간 높이만큼 건물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투자 조합들, 재개발 조합들이 이거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토지 공시 가격이죠. 토지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라든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격들이 올라갈 때 조금 뒤로 미루면 분양가를 더 높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정책적인 변화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올라가면서 거푸집이라든가 콘크리트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좋은 바닥 시세에서 지금 실적이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땅 파고 콘크리트 치고 봉영강 세우는 쪽부터 차분히 지켜보시면 내년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가 많이 갔는데 그거와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많이 작은 그거와 컴투스하고 게임빌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좀 잘 보시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위메이드가 날아가는 쪽을 못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뒤쪽에서 따라가는 애들도 매매를 해보시면 주가 빠질 때 사놓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는 U와 J 콘텐츠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좀 음봉을 그려내서 빠질 때 관심을 갖고 게임주 안에서는 위메이드를 쫓아갈 수 있는 후발로 컴투스를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에서는 산목 에스폼에 대한 관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